정호성 씨 아침마다 네. 예, 아메리카노 벤티로 먹습니다. 네. 제가 좀 수박을 많이 먹긴 네. 한데 네. 그렇죠. 저 같은 이제 네.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 아마 이런 수치를 나올 것 같은데 카카오톡으로 보낸 선물에서도 뭐 단연 뭐 1위고 그러고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 기프트 카드 뭐 선물 이런 충전금. 네. 어느 정도 규모예요? 이게 지금 지난해 스타벅스에 신규로 쌓인 선물 충전금이 3,40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새? 네, 1년 전보다 84% 증가한 건데요. 이것도 비대면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액수만 커진 것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좀 지금 이 업계에서 뭐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지 먼저 저희가 리포트를 하나 보시고 그걸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할 때 앱에 미리 충전해둔 돈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불 충전금으로 스타벅스가 지난 한 해에만 3,4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뒀는데 이렇게 쌓인 막대한 돈을 회사는 별다른 규제 없이 쓸 수 있고 돈을 맡긴 고객을 보호할 장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벅스 고객 중에 신용카드 대신 이렇게 스마트폰 앱에 미리 충전해둔 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생일 때 무료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알짜배기 쿠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충전을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선물 카드나 쿠폰을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이 선불로 충전한 규모가 4년 전에 1,000억 원을 넘더니 작년엔 3,400억 원으로 3년 새 3배 커졌습니다. 웬만한 저축은행 1년치 예적금 규모와 맞먹고 핀테크 대표 주자인 카카오페이와도 비슷합니다. 스타벅스 입장에선 3,400억 원을 무이자로 끌어쓰는 것과 같은데 목 좋은 곳에 매장을 여는 데 쓰는 등 각종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고객이 잠시 맡겨놓은 돈이지만 은행이나 핀테크와는 다르게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난해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을 받은 경우 절반 이상을 외부 기관에 맡겨두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스타벅스는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투자로 손해를 입거나 자금난에 빠질 경우 원금을 보장할 장치가 없는 겁니다. 리스크가 제로인 기업은 없고 언제 예기치 않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고객 자산인 적립금을 보호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스타벅스는 그동안 유효기간 5년 안에 고객이 깜빡하고 안 쓴 충전금을 수익으로 챙겼는데 앞으로는 기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이제 비대면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죠? 그런 사이렌 오더가 실질적으로 늘은 거죠. 네, 뭐 저희 커피 한 잔 하기도 어려워진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뭐 선물 주고받고 기프트 카드 주고받고 이런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1년 사이에 84%나 급증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번 같이 그 표 보면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리다시피 작년에 3,40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84% 급증했고요. 지난 3년간은 연평균 한 20% 정도 증가했는데 폭발적으로 지난해 급증한 겁니다. 저기 뭐 오프라인 매장의 늘어난과 같이 이제 뭐 온라인 매출도 같이 이제 비례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까지 노리고 또 수복에 대한 충성도 높은 고객도 많고 뭐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3,400억이 쌓였다고 했는데 사용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사용한 금액은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잔액이 여전히 2,50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웬만한 저축은행의 연간 예적금 규모와 맞먹는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선불 충전금이 다른 업체들도 좀 있지 않나요? 스타벅스가 1등은 아니죠. 네, 핀테크 업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표 보면서 얘기를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예요. 1등인데 3,841억인데 스타벅스가 이것보다는 작지만 표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티머니나 토스, 네이버페이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단일 매장이잖아요. 네, 커피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상당한 규모예요. 네이버페이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3배 수준이고요. 토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의 뭐 2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네. 스타벅스 은행 차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요. 지금은 퇴직했지만 그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 네. 전 회장이 급격한 기술 발달로 스타벅스 같은 커피 회사도 이 금융회사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고 있다고 이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은행이나 뭐 전통 금융 회사들은 이 스타벅스로 돈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선불 충전금이라는 게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객의 충성도나 플랫폼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또 작용하기 때문이고요. 또 카카오페이나 아까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선불 충전금으로 뭐 다른 데 사용하잖아요. 사용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금을 또 자사 스타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고객을 잠금해두는 락인 효과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중은행들도 이 선불 충전금 시장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또 서서히 성장하는 걸 알고 다들 뛰어들고 있긴 한데 뚜렷하게 뭐 두각을 드러내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게 이 돈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거죠. 뭐 은행에 넣어놨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네, 이게 사실상 선불 충전금이라는 게 고객들이 나중에 찾아갈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격상으로는 은행의 요구불 예금과 같은 성격이라서 관리도 좀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스타벅스는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사실 당국에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고지할 의무가 없는 거죠. 네, 약간 사각지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이런 국내 핀테크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서 또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라서 이 선불 충전금의 운영 내역도 공개하고 또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는데요. 그리고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로 금감원이 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선불 충전금의 절반 이상을 외부 기관에 신탁하거나 또 지급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또 이거를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자금융업자는 아니잖아요. 네. 음료 제조하는 회사지. 그래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스벅 입장에서는 뭐 외부의 뭐 아무런 규제나 간섭 없이 사실상 뭐 3,400억 원 정도를 끌어서 뭐 이자 없이 쓸 수 있는 뭐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인 제도잖아요. 이 선불 충전금이라는 제도가.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뭐 내 충전금을 뭐 스타벅스가 외부 기관에 뭐 예치하거나 뭐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혹은 뭐 고객 돈이 사업 확장 등의 뭐 사금고처럼 활용돼도 사실 어떻게 뭐 관리 감독하거나 뭐 견제할 장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머지 포인트 사태 때문에 이런 경각심은 더 커졌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 이제 팔뉴스 리포트에서 이제 저 부분을 했더니 뭐 여러 이제 시청자 반응 중에는 야, 수억 정도의 규모인데 이게 뭐 걱정할 게 있겠느냐 뭐 이런 약간은 규모의 신뢰도를 좀 도외시하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 결국은 게 고객 보호 장치 문제예요, 그죠? 고객이 이거를 떼이지만 않으면 사실은 사실 그렇게 되지만 않으면 아까 뭐 스타벅스가 워낙 규모도 있고 고객이 뭐 선불금을 이걸 뗄 우려는 거의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 장치가 없다는 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취지고요. 또 스타벅스 외에도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 선불 충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표 또 한번 보시면요. 그 커피빈이 83억 원 규모고요. 진짜 엄청 차이가 납니다. 네. 이디야가 33억 원. 네. 할리스가 28억 원, 투썸플레이스가 25억 원입니다. 이게 그렇죠. 2020년 기준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선불 충전금이라는 비즈니스 포맷이 이제 수벅을 필두로 탄생을 했고,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매장 순대로 거의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 뭐 아니, 스타벅스 얘기죠? 아니요. 할리스, 이디야 또는 커피빈 뭐 다 뭐 보상 보험이라든지 아까 보증보험,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겠죠? 여기도 비슷하게. 제가 한번 약관을 다 일일이 찾아봤어요. 그 표에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했는데 스타벅스 아까 말씀드린 스타벅스나 폴바셋, 투썸플레이스는 가입이 돼 있고. 충전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놨다 이렇게 약관을 적어놨고요.
할리스나 이디야, 커피빈의 경우에는 우리는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용약관에 약간 대기업이어서 그런가요? 폴바디지 메일유업이고 투썸이 CJ 계열이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쪽인가 뭐 그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보험에 가입했다고 본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정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수준이지만 그러니까 기업의 상황이나 근데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작은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선불 충전금을 해서 떼어먹고 나중에 규제 안 받으니까 수복도 안 받았잖아. 우리도 뭐 비슷한 폼에 그러니까 규모는 다르나 형태상은 비슷하지 않냐라는 어떤 구실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사각지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선불 충전금 시장이 점점 성장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조그마한 업체들도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취지에 공감해서 지난해 말쯤에 또 이런 선불 충전금에 대한 우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자 이래서 이런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이 선불 충전금 일부를 뭐 외부에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었으나 지금 뭐 계류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이게 다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업태가 등장하면서 이제 규제가 따라올 거냐 말 거냐. 최근에 이제 뮤직하우의 그런 증권성 논란도 결국 핵심은 고객 보호 장치가 있느냐였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이제 국민당국 허가를 해주고 6개월 내에 마련하라 이렇게 지침을 한 것도 이런 앞으로 이제 빅테크와 뭐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생기면서 이런 현상은 또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분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은 스타벅스 걱정이 아니라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유효기간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스타벅스 얘기를 또 해보자면 이 스타벅스의 그 충전금 유효기간이 5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스타벅스가 지난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은 게 국정감사 때 이 고객이 깜빡하고 유효기간 내에 쓰지 않은 돈 30억 원을 그냥 자사이익으로 그래서 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 3,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가지고 있고 5년 뒤에 또 이거 꿀꺽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다 5년 동안 왜 안 쓸까? 그렇죠. 아니 여기에다가 그렇죠. 매일 벤티를 드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되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금융당국의 규제 혹은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조금 더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스타벅스가 이 유효기간을 아예 폐지하겠다. 그럼 의미가 있는 변화네요.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효기간 상관없이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유급을 예금이란 현금인데 현금을 유효기간을 두고 우리가 인출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준해서 없애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고객 보호 장치만 만들어도 되겠네요. 오늘 전현남 기자 자세한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